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무진 감독입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네,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네. 그 옛날 탐험 영화, 네. 네, 거기 미이라의 주인공이었던 브랜든 프레이저가 네,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더 웨일. 272kg이라는 심각한 초고도 비만 상태인 찰리는 온라인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월요일 새생명 교단의 선교사인 토마스는 전도를 위해 우연히 찰리의 집에 들르게 되고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찰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토마스에게 종이를 건네며 거기에 적힌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안정이 되는데 그 글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관한 에세이였습니다. 찰리를 개인적으로 돌봐주고 있는 간호사 리즈는 찰리에게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죽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폭식으로 혹사시켜온 비대한 몸을 심장이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즈의 바람과 달리 찰리는 돈이 많이 든다며 병원에 가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엘리에게 연락을 하고 그가 은둔해 있는 집으로 8년 만에 딸이 찾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찰리의 마지막 일주일. 영화 더 웨일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연극을 OSMU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그 주인공 찰리는 272kg의 거구입니다. 폭식을 해서 최고도 비만증에 걸린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역할인데 찰리는 뭐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그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온라인 강의가 이제 글쓰기 강의였는데 네. 보면은 계속 솔직하게 써라, 솔직하게 써라 이걸 강조하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보면은 결국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책감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간호사 역을 했던 리즈 같은 경우 자신의 친오빠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연인이었던 찰리가 죽어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저지시키려고 구원을 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또 토마스는 선교사인데 본인이 막 찰리의 죽음을 앞둔 걸 보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막 목적으로 막 여러 번 방문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근데 전 교회에서 그 운영 자금을 도둑질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선 영혼 구원을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면 이제 가장 문제아인 찰리의 딸 엘리는 굉장히 직설적인 말을 하죠. 그 자기 아빠의 그런 흉한 모습들 여기서 이제 디스카스팅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혐오스럽고 메스껍다 할 정도의 그런 단어인데 굉장히 혐오스러운 대상을 그건 창피해서 가릴 것 같은데 자신의 SNS에도 막 올리고 SNS에 올려가지고 불 붙이면 잘 탈 것 같다 뭐 이런 폭력적인 언사를 하잖아요. 근데 찰리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만 8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살았지만 그래도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솔직해서 좋다. 그게 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음.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옛날 코미디 뭐 미국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한다면 그럼 막 상사가 와서 나 오늘 옷 입은 거 어때? 너무 멋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못하니까 와 토 나올 것 같아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영화, 그쵸? 예, 그 있었다니까요. 속마음이 그냥 네, 네. 여과 없이 나와가지고 예.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예.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다른 영화인데 네. 그건 한 사람만 그런 거고 어, 모든 환경 자체가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한다면인가. 원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너무 솔직하면 살아가기 좀 힘들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과연 얼만큼 솔직한 음.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시간과는 조금 상반되는 생각인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위해서 어떤 부분은 저번엔 이렇게 여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번에는 솔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또 솔직하면은 사회생활도 힘들고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화에서 그게 너무 솔직하니까 이게 안 됐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솔직하게 살은 적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나?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몸에 습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유아기 완전 아기 때이지 않을까요? 막 울고 말 못하고 뗐을 때는 그냥 뭐 정말 더워도 울고 뭐 원해도 울고 뭐 배고파도 울고 다 울 때 이때가 완전 1차원적인 솔직함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사회성이 들어오거나 하면 사람이 100% 솔직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는 솔직함은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성이 나를 위함인데 상대방을 위하는 척 솔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도와줄 때 사실 사람이 도와주거나 뭐 그게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뭐 혹은 모르는 타인을 도와줄 때도 정말 선행을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바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지? 혹은 이런 서운함이 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내심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비우면 서운함도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어떠세요? 사실 하나님께 네. 기도하는 그 순간마저 네. 정말 솔직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예. 저는 바래놓고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의식하게 돼요. 내 기도를 듣지 않잖아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네. 근데 마치 내 기도를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00% 솔직하지 못하게 될 때도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찰리는 네. 그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에세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 에세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보면 자신의 솔직함보다는 어디선가 들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꾸며대는 것들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8년 전에 자기 딸 엘리가 썼던 그 글 진짜 좋았어요. 네. 그 모비딕에 관한 네. 자신의 감상을 에세이로 네. 썼을 때 거기에서 보이는 그 배려심 이런 애처롭다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그 작업을 자기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통째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죠. 가장 진실된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도 엄청 장편의 뭐 긴 글 동안 애처롭다는 표현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길게 쓴 게 표현을 막 하는 게 그랬는데 사실 진짜 진심이 있을 때는 사람이 간결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냥 진심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묵직한 한 방이 있는데 사람이 혹은 뭐 떨리든 아니면 감정이 뭔가 불안하든 혹은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든 뭐 여러 가지 마음에서든 되게 미사여구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없이 간결해졌었을 때에 가장 큰 한 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울림이 있고 그냥 사람 간에 사람이 딱 만났을 때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들어준다 뭐 할 때도 그냥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대방에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게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문득 제 친구들에게 드네요. 네. 딸 엘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 마지막 모습을 애한테 보여줬을 때 8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그 힘든 시절 이걸로 기억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트라우마가 남더라도 나의 진심을 전달하고 얘가 회복되고 그리고 딸이 원하는 거를 끝내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네, 피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 8년간의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그걸로 다 덮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가장 진심이 가장 진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실된 마음 그게 전달이 온전히 됐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심은 강력하니까 네. 네. 피하지 맙시다. 우리 다음 영화 또 좋은 영화를 찾아보고 네.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